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스토리 앨리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5월 28일 화요일 오전이고요. 지금은 막 파랗게 밖이 해가 나고 너무 그림처럼 예쁜데 아침에 지금 저 약간 코 먹은 소리 하거든요. 물론 알러지 때문이긴 한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아침에 모모 산책 나갈 때 막 옷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옷을 다시 꺼내서 입었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요. 한국은 이 뭐랄까요, 약간 간절기, 봄이나 가을 뭐 그런 때 간절기 빼고는 그렇게 일교차가 심하지 않은데, 제가 사는 곳은 이게 일교차가 조금 큰 걸로 유명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왜 노던 캘리포니아 쪽은 지중해 그 날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쾌적하다. 그런데 추워요, 문제는. 그래서 이쪽이 약간 그런 게 잘 되죠. 와인이나 이런 그 포도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 날씨 영향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너무 추웠는데 뭘 그 위에 입고 해도 춥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가 났으니까 좀 날씨가 풀리긴 하겠죠. 아침에 막 알러지 때문에 재채기를 막 여러 번 하고 이래서 코가 약간 먹었습니다. 코도 먹고 목소리도 갔고 지금 반팔 입고 있는데 이 위에 카디건 두꺼운 거를 입고 있다가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벗었어요.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는 제가 스페셜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조금 다른 영상을 가지고 왔었었는데 오늘은 다시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요즘에 그닥 그렇게 뜨길 많이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많이 보여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한 주 걸러서 하는 에피소드니까 여러분 제 프로젝트도 좀 봐주시고 또 저희 수다도 좀 들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에피소드 68회, 그렇죠? 68이고요. 보자. 일단 해야 할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5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때는 아마도 2월 1일,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5월 31일 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6월 1일 날 보실 거예요.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됐죠. 너무나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이 세월을 어떻게 할까요? 자,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저의 unofficial 함뜨 얘기, 그 다음에 함께 읽기, 제가 이것도 뭐 unofficially 하시는 분 하시고 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5월부터 사실은 파피티, 프티닛님의 파피티 뜨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아마 6월 이번 주 말고 한 다음 주쯤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 시작해서 다 뜨신 분들도 있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좀 봤습니다. 너무나 잘 입을 활용도가 높은 그냥 심플한 티셔츠일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컨스트럭션이 좀 특이할 것 같기는 한데 시작 부분에 있어서 그렇긴 한데 뭐 그닥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직 시작 안 하셨다면 저도 아직 시작 안 했고요. 제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6월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뜨고 싶은데 지금 하고 있는 거 있다 하시면 충분히 지금 시작하셔서 끝내실 수 있으니까 5월, 6월 파피티 뜨기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책 얘기를 해야 되는데 5월달에 클레어 키건님의 책을 많이 읽어보자 했지만 저는 딱 2권 밖에 못 읽었습니다. 단편이라서 마음을 먹으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했는데 5월이 너무 바쁘게 지나가는 바람에 2권 맡겨진 아이하고 이처럼 사소한 것들인가요? 한국말로? 그게 제목이 잘 안 외워지는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2개 읽었고요.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책이 더 좋았어, 저게 더 좋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둘 다 무난하게 좋았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막 많은 분들이 이 책 너무 좋아요, 이 책 너무 좋아요, 막 너무 좋아요만 계속 듣고 제가 책을 읽어서 그런지 막 너무 좋아요까지는 아니었고요. 좋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따뜻한 내용들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하도 자극적인 영상이나 자극적인 영화, 자극적인 드라마,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자극이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렇게 약간 살살 적셔드는 듯한 책들이 탁 주는 임팩트가 잘 없죠. 그래도 일단은 소설 자체가 길지 않았고 그냥 누구나 뭐 그런 거 없이 편의 없이 그냥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서 글쎄요, 제가 나머지 책들을 다 읽을지 안 읽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5월달에 그 2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7월, 8월 이렇게 3개월 독서 계획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을은 바빠요. 물론 지금도 바쁘지만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고 저희 같은 뜨개 하는 사람들한테 가을은 아주 크리티컬한 막 뭔가를 준비하고 겨울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 막 뜨개에 막 그 뿜뿜 열정이 솟는 그런 기간이기도 해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오히려 책을 읽기 가장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9월달은 정하지 않아서 좀 지금 9월도 사실은 가을일까 여름일까 약간 이런 달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6월, 7월, 8월 달에 읽을 책들을 여러분한테 쭉 소개를 해드리고 그때 가면 또 그때 또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독서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간간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독서 모임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거기서 나누는 스타일의 독서 모임인데 그 독서 모임에서 작년부터 매년 여름에 같은 책을 읽고 같이 나누는 걸 하고 있습니다. 딱 1년에 한 번, 여름 기간이 길기 때문에 모두가 읽고 싶었던 책을 하나를 정해서 읽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텀이 길어요. 저희 마지막 모임은 4월 달인데 그 다음 모임은 8월 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길거든요. 그래서 고민해서 결정한 책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밀란 쿤데라의 책입니다. 그 책은 아무도 아직 읽지 않으셨고 다들 읽고 싶어하는 책들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저희가 다 나름 리스트를 뽑아서 이거요 이렇게 했었을 때 그닥 그렇게 반응이 딱히 뭐 약간 이랬었습니다. 근데 작년 여름에는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었죠. 약간 교양서적이기도 하고 비소설 부분이기도 해서 올해는 약간 소설을 읽고 싶었다? 약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찾아보다 결국은 만장일치를 받은 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임을 8월 말이나 9월 초에 뭐 이런 식으로 애들 학교가 시작할 때쯤 이제 저는 곧 아이가 졸업이기 때문에 다 끝났지만 나머지 분들은 아직도 아이들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맞춰서 하다 보니 8월 말이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책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제가 8월에 읽을 생각입니다. 미리 읽으면 좀 잊어버릴 것 같기도 하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8월 시작하면서부터 읽어도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8월 책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정했고요. 이제 6월, 7월이죠. 6월, 7월이 문제인데 제가 작년에
여러분 바바라 킹슬로버라는 작가를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분이 책을 되게 많이 쓰셨고 저도 작가만 알지 뭐 그분의 책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의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긴 합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대학을 피아노 전공으로 가셨고 거기서 전공을 바꿔서 약간 과학 쪽으로 약간 전공을 바꾸신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지가 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근데 그분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것이 대학의 목표이셨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또 다른 분야로 대학원을 가시고 그러시다가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책도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분 책 중에 나온 책이 제 눈길을 끌었죠. 제목이 뭐냐면 데몬 카퍼헤드라는 책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죠. 이게 뭘까 하고 이제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책은 찰스 디킨스의 데이빗 카퍼필드라는 클래식 그 책의 모던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더 가게 됐어요. 그래서 6월 달에는 데이빗 카퍼필드가 아니라 찰스 디킨스의 데이빗 카퍼필드를 저는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바바라 킹슬로버의 디몬 카퍼헤드를 읽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나만 읽으셔도 되고 2개 다 읽으셔도 되고 저처럼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디몬 카퍼헤드를 읽고 싶은 마음에 이걸 읽으려면 데이빗 카퍼필드를 먼저 읽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약간 강박적인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데이빗 카퍼필드를 먼저 읽을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구입을 했어요. 책을 가져온다는 걸 깜빡해서 가져올게요. 얼마나 두꺼운 건지 여러분이 가늠을 하시라고 제가 책을 영수증까지 막 포함이 되어 있네요. 저는 펭귄 맞죠? 펭귄 클래식스의 책을 샀고요. 데이빗 카퍼필드 이렇게 두껍습니다. 글자 절대 크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어디를 갔었었는데 서점에 잠깐 들렸었죠. 어디를 갔다가 그거는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맞아 이 책을 사야지 했는데 거기에는 딱 요거 펭귄 클래식스의 데이빗 카퍼필드가 있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 남편한테 나 갑자기 반젠 노블스 가고 싶은데 그래서 반젠 노블스로 방향을 틀었죠. 왜냐면 반젠 노블스가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 피지컬 스토어로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체인이죠. 동네에 다른 로컬 북스토어가 있습니다. 체인으로 되어 있는 한 서너 군데 지점이 있는. 근데 아무래도 책이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대형 서점이 있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같은 그런 뭐 교보나 뭐 약간 그런 큰 서점이라고 하는 게 반젠 노블스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매장 자체는 모르겠어요. 어디 큰 도시 가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요. 요즘은 다들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많습니다. 반젠 노블스의 책 셀렉션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약간 책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책 얘기를 또 뜨게 방송에서 또 여러분 재미없으시면 뒤로 돌리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북도 보고 이런 그냥 피지컬 카피 북도 보고요. 또 오디오 북도 듣는데 클래식 책은 좋은 걸 사고 싶어요. 좀 소장용으로 뭐 하드커버여도 상관없고 소프트커버여도 상관이 없는데 좀 잘 만들어지고 뭐 안에 사파도 있고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프린트가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런 걸 찾는데 미국은 참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즈 노블스에 갔는데 거긴 한 3가지 초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3가지 초이스들 중에서 그래도 펭귄 클래식스가 제일 나아서 이 안에 활자가 조금 더 깔끔하고요. 미국 책들은 이게 종이 질부터가 일단 굉장히 한국 책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 뭐랄까요, 인쇄가 됐는데 약간 흐릿한 것도 있고요. 그런 거 궁금하시면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런 그 책별로 그 어떤 에디션에 따라서 어떤 프린트인지 뭐 말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리뷰해 놓은 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신경을 쓰는 편인데 다른 에디션, 다른 퍼블리셔의 책을 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펭귄 클래식스 이게 제일 나아서 그냥 이걸 샀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클래식이기도 하고 해서 그닥 비싼 책은 아닙니다. 10,000원 정도? 딱 US $10 정도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비싼 책이 아니에요. 보통 요즘에 나오는 책들, 그러니까 클래식이 아닌 책들은 요 정도 두께 하면은 한 20-30불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일단은 6월 달에 독파를 하도록 할 거고요. 7월 달에는 아직 그 책은 살지, 이게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인터레스팅 하다 그러면 일단은 이북으로 보고 나중에 사게 될지, 라이브러리에서 과연 빌릴 수 있을지, 조금 인기가 있거나 최근에 나온 것들은 홀드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옥수수차 같아요, 이게. 이거를 뜨거운 거를 내려서 마시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단가요? 그 책 얘기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F5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5가 몇 개 안 되지만 일단은 양말부터, 제가 이거는 지난번 2주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이 양말을 완성을 했습니다. 짜잔, 짜잔. 이건 숄이었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었는데, 이거는 리뷰렛이라는 양말이고요. 유키 우에다라는 분의 디자인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색깔로 똑같은 패턴을 뜬 양말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친구를 주려고 제가 같이 양말 2개씩 뜨는 그 챌린지 하고 있는 친구의 생일이 6월 15일이래요.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주려고 5월 양말 하나로 이렇게 떴습니다. 이거는 면사고요. 하이쿠의 코바시라는 면사인데 면과 나일론, 뭐 실크,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는 실이고요. 이게 100% 면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성이 좋아요. 양말로 굉장히 적당하다. 이 친구도 양말을 뜨지만 아마 면사로 뜬 양말은 없을 것 같고 해서 저한테 실이 있어서 이 색깔 실이 하나 반 정도 남아있어요. 이거는 50g이 채 안 들었습니다. 44g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도 남은 게 있고, 그래서 이 실이 좋긴 한데 신었을 때도 착용감도 좋고 잘 웰웨어하는 실인데요. 단지 하나 조금 불평이 있다, 단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의 블렌드이고 가느다란 실들이 굉장히 많아서 스플릿이 좀 있어서 여러분 그냥 스타킹넷으로 뜨시면 괜찮은데 무늬를 넣으신다거나 야노브를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레이스를 넣으신다거나 그거보다는 케이블 같은 경우에 저는 케이블이 없는 케이블을 하기 때문에 스플릿이 굉장히 심해서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보이죠. 이제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약간 짜증난 부분이었는데
제 거는 1번 바늘을 사용했지만 제 친구 거는 0번 바늘을 사용해서 조금 더 작게 뜬 것 같습니다. 맞을 거예요. 아닌가? 코스를 줄였나? 지금 몇 주 지났다고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렇게 끝냈습니다. 예쁘죠?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끝냈고, 두 번째는 두 가지밖에 없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발라클라바입니다. 제가 사실은 발라클라바를 뜨려고 올 초부터 작년 말부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저희 남편이랑 저희 아이가 곧 한국을 가잖아요. 저도 사실은 갈 계획이었지만 안 가기로 한 건데, 저희 친정 엄마하고 제 동생, 제 여동생은 결혼을 안 한 싱글이어서 저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려고 발라클라바를 떠야지, 진짜 그럼 따뜻하겠다, 한국 많이 추우니까 그럼 좋겠다 했는데 다른 거에 밀리고 귀찮네 하고 밀리고 뭐 이래 밀리고 하다가 이번에 갈 때 주면 좋겠다 해서 불이 나게 사실은 5월에 언오피셜 함대를 발라클라바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계절이 안 맞는 걸 제가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여름 걸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발라클라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발라클라바 이 패턴이 노마드 후드 NORMAD 노마드 후드라는 패턴이고요. 이게 약간 22 스티치 게이지의 half brioche라서 4번 바늘 사용했나 그랬는데 무척 두께감이 있게 나옵니다. 왜냐면 브리오시, 풀 브리오시면 더 그렇겠지만 half 브리오시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투리실로 떴어요. 예전에 스티븐 웨스트의 미스터리 캐럴 했을 때 요 색깔은 거의 안 써가지고 요 색깔은 딱 한 볼을 샀고 나머지 두 색은 두 볼씩 샀었는데 요게 글쎄 한 80g 이상 남았었던 것 같고요. 이 모헤어는 니픽스의 얼로프트라는 실인데 제가 예전에 스웨터를 뜨고 한 볼하고도 조금 더 남아있어서 이 야레지를 보니까 이 패턴에 한 볼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좀 더 남아있기도 하고 이거는 80g 이상 남아있는 핑거링 웨이트이 있어서 합산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이 모헤어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니픽스의 얼로프트 이 모헤어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많이 많이 찌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5이나 아니면 이토 또 최근에 제가 산 이거 뭐죠? 저희 멍멍이가 멍멍이가 가져가가지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밑에다 적어 놓을게요. 이 실 같은 경우는 40%가 실크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근데 아마 이것도 한 28% 실크가 아닐까 싶고 뭐 로안의 모헤어나 뭐 그런 이제 굵직굵직한 니링 포 올리브의 모헤어나 이런 것들은 다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이 모헤어다 그러면 다 똑같을 것 같지만 이게 구성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시부이나 이토 센사이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파스쿨리라는 아마 그 브랜드일 거예요. 그래서 그 실의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 그래서 좀 센시티브한 부분에 사용을 하신다면 특히나 스카프 같은 그 모헤어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 모헤어와 제가 월스티드 웨이스의 캐스케이드 220를 사용해서 약간 이런 색깔의 스웨터를 뜬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입을 때마다 이 부분이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제가 모헤어를 가지고 그렇게 거슬려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건 색깔이 진짜 exactly same 색깔이었거든요. 이 핑거링 웨이스의 실과 이 모헤어가 그래서 그냥 떴어요. 근데 제가 이제 써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역시 쓰니까 너무 까실거리는 느낌이 all over the place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라클라바 뜨실 때는 여러분 좋은 실이 꼭 아니어도 부드러운 실을 사용해서 뜨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이 패턴은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가 있는데 작은 사이즈를 떴어요. 왜냐면 제 동생의 머리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머리가 평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 머리가 54cm 정도? 21.25인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보다 제 동생이 더 작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친정엄마는 그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어른 사이즈의 모자를 뜨거나 하면 안 맞아요. 어차피. 그래서 스몰, 미디엄, 라지 뭐 이렇게 있었나 그래서 작은 쪽으로 떴어요. 근데 이게 게이지는 맞습니다. 스티치 게이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로 게이지는 어차피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가 되면은 뭐 가르고 여기서부터 뭐 디크리스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 게이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무척 타이트한 거예요. 제가 썼을 때 그런 거죠. 물론 머리가 더 작은 사람이 썼을 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 발라클라바 자체가 크게 쓰는 발라클라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더 길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봤을 때 아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어른들 거를 뜬다 하면 큰 사이즈를 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예 게이지를 좀 더 큰 게이지로 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패턴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무척 작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뭐 몇 인치가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원형으로 뜨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코를 잡는 스타일이거든요. 코를 잡아서 원형으로 이렇게 서클은 아니고 half 서클로 이렇게 왔다 갔다 뜨다가 이제 이렇게 길게 그냥 앞면 뒷면 뜨는 거고 여기 가면은 이제 원통으로 뜨는 거예요. 이건 좀 더 길게 하셔도 되고 이 부분에서 좀 인크리스를 하셔서 좀 넓게 하셔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를 떠봐야 어떤 느낌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이 보시면 잘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여기 밑에 한 1인치 정도는 좀 다릅니다. 이 피셔맨이 아니고요. 이건 리빙이에요. 밑에 부분은. 이게 되게 비슷해서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리빙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만큼 원래는 한 7인치 정도에서 아마 여기 7인치 정도에서 여기 쉐이브액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무화지경으로 떴는데 보니까 벌써 8인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네 하고 좀 풀렀습니다. 풀르는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게 이 한쪽 면은 괜찮은데 다른 한쪽 면에 여기 라인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이런 피셔맨스 이거 해프 브리오시 피셔맨스 스티치라고 하잖아요. 그걸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 딱 한 15에서 20코 정도? 근데 제 거라면은 그냥 쭉 떴을 텐데 이게 선물로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떴다가 쭉 다시 실수를 한 부분까지 그게 아마 여기 줄임하고 줄임이 아니라 늘림을 하고 얼마 안 돼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떴다가 여기까지 다 풀렀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해프 브리오시가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이 모자 같으면 한 이틀이면 다 떴을 텐데 지금 제가 손을 넣고 있는데 굉장히 따뜻하긴 한데 이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뜨개 모임을 갔을 때 이걸 가지고 가서 떴더니 역시 실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다 풀고 다시 시작해서 다시 뜨느라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여기 갔을 땐 정말 한 개 다 달았어요. 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이거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 빨리 하려고 이걸 빨리 뜨고 또 엄마 거를 뜨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도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더 두고 보고 여유를 가지고 좀 뜨다가 나중에 선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서 여기 길이가 패턴대로 뜨면 너무 짧다. 이 얼굴 부분이 너무 짧게 나온다. 그래서 마치 무슨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이렇게 됩니다. 얼굴에 쓰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래요. 그래서 이걸 뜨실 제가 다시 한번 뜬다면 얘 줄임을 훨씬 밑에서 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길게. 제가 또 써봐야 여러분이 느낌을 아실 거니까 좀 흉측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늘림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아예 그냥 이렇게, 이게 너무 길게 뜨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게 자꾸 이렇게 롤 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좁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가려줘야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인크리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으면은 여기가 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길게 뜨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글쎄요, 갖고 있다가 제가 가끔 쓰든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애들 줘도 될 것 같은데, 잠깐 쓰는 건 괜찮은데 무척 까실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또 하나 제가 모디파이를 한 건 뭐냐면, 엉망이지만 지금 제 머리 상태도 그닥 그렇게 아이디어란 상태가 아니라, 머리가 제가 2월 달에 파마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풀리고요. 머리가 윗부분이 자라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약간 벙벙하면서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머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 패턴의 이 부분이 사실은 폴드 오버하는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프로젝트 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이 약간 바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만 3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아예 조금 더 굵게 뜨면은 그게 조금 덜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걸 폴드 오버 하면 여기가 패브릭이 무척 벌키해져가지고, 여기만 뜬다면 저 같은 모헤어를 드랍하고, 그냥 핑거링으로만 해서, 뜨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시도는 안 해봤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떴어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넓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새로 코를 잡기도 해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폴드 오버 하는 식으로 안 하고, 그냥 한 줄로 끝냈고요. 마지막에 이 바인드 오프가 좀 루즈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튜블러 바인드 오프라고 하나요?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걸로 했습니다. 그걸로 해줬어요. 그래, 오히려 더 이게 마음에 들어요. 많은 분들이 모헤어를 사용할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 여기 부분을 그 주디스 매직 캐스트 온으로 잡거든요. 여기 코 잡을 때는 모헤어는 뺐어요. 모헤어는 빼고 그냥 핑거링 하나로, 바늘은 바꾸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바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바인드 오프 할 때 여기 밑에도 똑같이 투블럭 바인드 오프를 했거든요. 바인드 오프 이렇게 돗바늘로 하는 거 모헤어 사용하지 마시고, 모헤어는 잘라버리시고, 표 전혀 안 납니다. 그렇게 해도. 그래서 이게 스트레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도 약간 스트레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의 퀄리티 자체는 마음에 들어요. 또 한 가지, 원래는 라이트 사이드가 여기예요. 이거예요. 이게 라이트 사이드예요. 지금 여기를 픽업을 반대편에서 해서 이게 좀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이 부분이 라이트 사이드인데, 저는 이 부분보다, 글쎄요, 쓰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보다 난 롱사이드가 더 예뻐서 롱사이드를 앞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와, 끝내긴 했는데 한 번 더 떠볼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뭐랄까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서
모디파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실 선택도 여기에 하는 거고, 또 이게 모자는 여기만이잖아요. 근데 발라클라바의 경우는 볼에도 닿고 목에도 닿고 이렇다 보니까 정말 가장 부드러운 실을 사용해서 뜨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선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저희 F4고요. 립으로 넘어가 볼게요. 립 머슬버그 햇, 제가 지금 현재 이만큼 떴고요. 지금 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머니 같죠? 제가 이 부분을 리빙으로 해서 폴드 오버하지 않는 스타일로 만들려고 이렇게 반 이상을 뜨긴 했습니다. 이번 주에 끝날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 저녁에도 아이의 학교 콘서트가 있고, 목요일 날도 아이 학교 콘서트가 있고, 내일은 시니어데이라고 그래서 또 학교를 안 가요. 안 가고 이제 여행을 가는 시니어들,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카라고 어뮤즈먼트 파크를 가는데 옵셔널이에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근데 저희 아이는 안 간다고 해서 내일은 학교에서 시니어들은 출석 체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놀 거기 때문에요. 이번 주는 도시락을 금요일날 하루만 싸주면 됩니다. 어제는 메모리얼 데이여서 쉬었고, 오늘 이제 학교를 갔는데, 화요일, 목요일은 12시 반이면 끝나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이랑 목요일날 뜨면 다 뜨겠죠? 앉아서 콘서트가 2시간 정도? 재즈, 오늘 하는 재즈 콘서트는 한 1시간 반 정도 할 것 같고, 목요일날 하는 건 한 3시간은 잡아야 될 것 같으니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CV 싹 옛날 지금 다 디스컨티뉴 된 CV도 이제 더 이상 안 하죠. 그걸로 사용해서 떴고요. 제가 한 볼은 50g, 한 볼은 40g을 가지고 있어서 대강 퀘스트온에서 리빙 뜨기 전까지가 35g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5g을 쓰고 나머지를 리빙을 하고, 이게 35g이 그러니까 새로운 실 50g짜리가 35g이 됐을 때 여기서부터 스타키넷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쭉 뜨다가 일단 코를 한번 세보고 그 코가 되면은 거기서부터 디크리스를 해서 뜰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볼이 들어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뭉텅하긴 한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길게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실을 다 쓸 목적으로 사실은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모자가 되겠죠. 색깔이 좀 예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립이고요. 또 하나는 5월에 디자인상을 뜨질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 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실이 홈스펀 하우스에 아마 작년 어드벤트 캘린더 70g 하고 10g짜리 미니가 들어있는 그게 일주일 단위로 어드벤트 캘린더가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요런 색깔인데 베이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실에 힘이 너무 없어요. 슈퍼와시가 색깔은 나름 막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리빙을 뜨다가 너무나 이 실이 더 이상 쓰고 싶지가 않은데 요렇게 나오거든요. 실에 너무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실을 쓸까 하다가 일단 리빙까지 했으니까 이게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 하고 조금 떴어요. 근데 지금 일단 바늘이 안 보이는 걸 보면 이제 안 뜨겠다 그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무늬를 넣어서 떴는데 무늬도 잘 안 보일 뿐 아니라 무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냥 풀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다른 거 할 때 이 실을 쓰던가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새로 어젯밤에 리빙만 하긴 했는데 이게 무슨 실인지 기억이 안 나요. 감아둔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이 실인데 그냥 딱 리빙만 했는데 이 실이 홀 났더라고요. 제가 풀르고 실을 정리를 안 해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제 포커스는 사실 이거예요. 이번 주에는 6월이 되기 전에 얘를 빨리 뜨겠다는 마음. 그래서 이거는 2x2로 하고 색깔을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스펙이 피치 색깔, 샴페인 색깔, 뭐 샴페인은 조금 더 누래야 되나? 근데 거기에 이렇게 스패클이 있는, 이렇게 스패클이 있는. 이거 사실 옷을 뜰까 그랬었는데, 제가 그 양말 실은 많은데, 인디다이 실들이 이렇게 그냥, 패턴이든 셀프 스트라이핑이든 없는 실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은 급하게 요걸로 시작을 했고요. 무늬도 지금 조금 다르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그 헐리데이였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저희 남편이랑 같이 저희 남편 머리 자르러 간다고 산호세 갔었고, 오랜만에 이제 거기에 뭘 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쪽에 산호세 지역에 그 이름이 뭐지? 웨스트필드 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웨스트필드 몰은 샌프란시스코에 원래 있는 몰이었는데 그게 아마 팔렸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된 것 같더라고요. 몰 자체는 있는데. 근데 거기 있는데 되게 좋대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볼까. 거기에 무슨 백정이라는 한국 음식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강호동 씨가 하는 체인 고깃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뭐 들어다 보니까 좀 화려한 백화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남편이랑 그날 좀 일찍 몰이는 2시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일찍 가서 그 몰에 아침에 한 10시쯤 들어갔나. 그런데 10시쯤 들어갔네. 아니 11시쯤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막 차도 엄청 많고 물론 이제 토요일 아침이긴 했지만 무척 많고 다녀봤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 백화점 같은 느낌이었어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 인천공항 같은 느낌이 약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저렴한 브랜드나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몰에서 볼 수 있는 브랜드도 있었지만 난생 처음 보는 것들도 많았고 그 하이엔드 부티크들이 막 구찌며 무슨 셀린, 페라가모 막 그런 하이엔드 그런 샵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뭐 몰이 엄청 커가지고 다 볼 수는 없었는데 그냥 이런 데가 있구나 라는 거 정도. 그러고 이제 머리 자르고 그러고 그날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연휴였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아마 저희 오픈 뜨개 채팅방에 그날 전날 금요일날 새로운 가방을 만들려고 그레니 스퀘어 뜬 거를 모티브 하나를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시도를 많이 해본 거죠. 제가 여름이 되면 코바늘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코바늘을 슬슬 막 관심이 생기면서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막 실을 다 꺼내가지고 저쪽 피아노 방에 막 늘어놨어요. 그걸 이제 지금 당분간 치울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꼭 치워야 될 이유가 없고요. 보통은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피아노 레슨을 드리는 분이 해주는 분이 오시는데 지금 손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6월 말 7월 초까지 계속 못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방을 꼭 치우지 않아도 돼서 그 방에다가 실들을 막 어질러 놓고 무슨 색깔로 하면 좋을까 해서 고른 색깔로 그걸 2겹을 잡아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걸 이제 만들어서 가방으로 쓸 거니까 한 겹이 너무 힘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2겹을 잡아서 도대체 몇 번 바늘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모티브였죠. 그리고는 이제 확신이 섰을 때 약간 힘이 있어 보였어요. 그게. 그래서 확신이 섰을 때 이제 그 모티브는 5개만 뜨면 되기 때문에 모티브 자체가 오래 걸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레니 스퀘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날 밤에 열심히 뜨고
다 끝내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 토요일날 저희 남편이 운전하고 한 2시간 정도 가니까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에 모티브를 다 완성을 했고요. 사실은 연결을 하고 싶었는데 연결을 하긴 했나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걸 다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만에 쉽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그런 거죠. 그래서 끝내고 그날 안 끝내고 일요일날 끝냈네요. 그날 다 거의 다 끝내고 이 위에 한두 줄만 더 뜨면 되는데 날 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아침에 끝냈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F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라이닝을 아직 달진 않았는데 달고 또 보여드릴 건 아니라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처짐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힘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모티브가 크기도 하고 이제 이 심들이 있어서 약간 형태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떴고요. 아직 라이닝은 달지 않았고요. 라이닝을 달긴 달 생각인데 아무래도 라이닝을 달면 이게 가방이 더 쉐입이 더 사는 것 같아서 좀 귀찮긴 하지만 달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6월달에 저희 뜨개 모임에 생일이신 분이 있어서 그냥 아예 올해 생일에는 무조건 다 기프트 카드를 하기로 했거든요. 얼마씩 내서. 근데 5월달 생일에 제가 이렇게 이만한 파우치 하나를 떴잖아요. 그래서 파우치를 하나씩 그냥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서 그거 라이닝을 달 때 얘도 라이닝을 같이 달아야겠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만 있는데 색깔이 괜찮죠? 나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실이 많아요. 이 실이 많아서 색깔 다른 것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으로 지금 떠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모티브 5개면 되고요. 양쪽 똑같고 그래서 하나, 반대편 둘, 셋, 넷, 5개. 이거를 가방 모양으로 잡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런 그냥 큐브죠. 그냥 3면 큐브인 것이 이거를 핸들을 달모로 해서 처짐과 함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예뻐요. 예뻐서 제가 잘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요거는 오랜만에 그래도 내가 쓸만한 백을 만들었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건 괜찮네. 조금 막 민트색이나 막 이런 색깔 넣어서 여름에 들어도 좋을 것 같고 단색으로 만들어도 되게 예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바늘 이게 약간 그런 코바늘이 제 접신을 해가지고 몸에 또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방을 뜨고 싶은데 가방 저 맨날 뜨잖아요. 여름 되면 안 쓰는 것이 태반이지만 그래서 막 인스타그램도 들어가서 구경하고 유튜브도 보고 핀터레스트도 보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보는 거예요. 보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제 하다가 제가 어느 쇼핑 웹사이트인지 아무튼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이건 뭐 누가 패턴을 쓴 것도 아니고 아마 쇼핑 광고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다 사진을 넣어볼게요. 어떤 모양인지. 하얀 모자인데 그랜스퀘어가 미들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근데 사진에서 보듯이 모티브가 딱 5개 들어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모티브가 가운데 많은 게 아니라 5개로 해보자 해서 그걸 이제 시도를 해본다고 어제 하루 종일 모자를 떴습니다. 왜냐면 이 모자 이제 그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머리의 가장 큰 부분이긴 한데 이걸 5개를 넣으려면 5개의 조합이 이걸 다 조합했을 때 머리 둘레가 나와야 되고요. 머리보다 크면 안 되고 머리보다 작아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다른 모양으로 그레니 스퀘어 딱 그레니가 아니고 좀 이것처럼 이것도 딱 그레니는 아니에요. 이게 가운데 서클이죠. 서클이다가 이거를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이거를 스퀘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게이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다가 그레니로 하는 게 이것도 바늘을 8번 썼다 7번 썼다가 그러니까 4.5mm 썼다 5mm 썼다 이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레니 스퀘어에 이제 그 긴뜨기, 한길 긴뜨기로 하다 보니까 위에 부분도 한길 긴뜨기인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잘 어울 것 같아서 이걸 이거 위브인도 안 했고요. 이걸 제가 쓸 것도 아니고 다시 다 풀을 거라서 여러분한테 제 하루가 난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자를 떴습니다. 이거 보시듯이 같은 컨셉이고요. 이 부분은 인크리스를 해서 더블 크로셰, 그러니까 한길 길뜨기로 쭉 떠줬고, 그 다음에 모티브는 따로 떠줘서 지금 이었고 5개 딱 떠서 맞았고요. 제 머리 사이즈에 딱 맞게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을 조인을 하고, 그 다음 밑에는 또 한길 긴뜨기로 한 2줄 정도 더 떠줬습니다. 이 인크리스는 제 맘대로 했고요. 사실 안에가 이렇게 보여도 이게 사실 위빙을 하고 자르지만 않은 상태예요. 너무나 이게 이 실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좀 거슬려가지고 이거를 일단 집어넣어보고, 여기다가 집어넣어보고, 그래서 그냥 보시듯이 그냥 그레니 스퀘어예요. 근데 문제는 모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거 빨고 블락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거는 페이퍼 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칼립터스 바크라고 되어 있는 실인데, 제가 예전에 이걸로 모자를 만든 적이 있고, 한 실인데 하얀색이 좀 많아서 저한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떠서 제가 써봤는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연결을 안 했지만 연결 안 했으니까 했는데, 문제는 요렇게 큰 모티브랑 제 얼굴이 닿았을 때 그닥 그렇게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진 않는다. 모티브가 좀 작거나 아니면 역시나 저는 심플한 것이 잘 어울리더라. 써볼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니까. 이거는 블락하면 제대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모양이 지금 찌그러지긴 했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실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냥 그거 감안하고 봐주세요. 일이 많아서 위브인까지 다 하고 풀을 순 없으니까. 자, 이거는 뒤로, 실이 아직 붙어 있어가지고 뒤로 보내볼까요? 그래서 모티브가 가운데 오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모자가 맞아요. 그리고 햇빛을 가려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죠. 이 큰 모티브가 여기 딱 있는 것이 머리를 더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어때 보이나요? 풀러버릴까요? 그냥 쓸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랑 블락을 하고 실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거랑은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은 좀 질렸어요. 어제 하루 종일 이거를 했더니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괜찮은데, 심을 사실은 이렇게 안 하려면 돗바늘로 이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귀찮아서 제가 그냥 코바늘로 하면서 이었더니 확실히 어떤 느낌이냐면 볼륨이 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면, 근데 사실 이 모티브를 좀 작게 하면 여러 개를 차라리 뜨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약간 질려서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뭐랄까요, 코바늘 접신이 들어왔는데 뭘 떠야 될지 잘 모르겠고, 색깔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렇고 저렇고 이 모양을 뜰까 저 모양을 뜰까 그 생각에 빠져서 사실 하는 건 없고 계속 이렇게 사진을 설치를 한다든지 약간 그런 시간으로 허비하고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이 효율성이 확 떨어집니다. 지금 뜨개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에는 제 목표가 양말을 끝내야 되고 머슬버햇을 끝내야 되고, 그거 2개를 제가 다음 주에 꼭 F4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일상 얘기 잠깐 하면,
시간이 벌써 많이 됐는데 제가 23일이 원래 결혼 기념일이에요. 23일이 결혼 기념일인데 보니까 딱 목요일인가 뭐 아무튼 주 중에 들어 있었어요. 사실 올해도 한 1박 2일로 남편이랑 둘이서 어디를 갈까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차가 집에 한 대잖아요. 그래서 차를 가져가기도 뭐하고 차를 안 가지고 가는 데는 또 갈 만한 데가 없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차를 안 쓰겠죠. 있어도 안 쓸지 모르는데 약간 그 마음의 부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애를 혼자 놔두는데 차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아예 처음부터 운전을 안 하던 애면 모르겠는데 운전을 하던 애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밖에 나가도 빨리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 동네에 와이너리가 많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와인을 안 마십니다. 술을 잘 안 마셔요. 저는 거의 1년에 술을 마시는 날이 거의 없고요. 올해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받고요 일단. 그런데 저희 남편은 가끔 가다가 맥주 한 잔 정도는 마시는 사람인데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워낙 와이너리가 많기 때문에 참 여기 살면서 와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참 많은 손실이긴 하다 뭐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와이너리 음식점에 예약을 했던 거예요.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30분 정도 저희 집에서 그래서 거기에 러스틱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는 여러 번 갔던 것 같아요. 되게 예뻐요. 아웃도어에서 식사를 하시면 와이너리가 다 내다보고 보는 데서 날씨도 좋고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알러지가 있어서 밖에서 안 먹고 안에서 먹었습니다. 그냥 뭔가를 하자 해서 아마 일요일날 그게 마더스데이였나요? 마더스데이 다음날 일요일날 둘이 가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네에 가까운 데 있는 서점을 인디펜던트 북스토어를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반젠 노블스로 이제 턴을 해서 간 거죠. 또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항상 매년 5월에 그 어워드 세레모니가 있어요. 학교에 언더클래스 어워드가 있고요. 언더클래스라는 건 시니어를 제외한 9학년, 10학년, 11학년들 모아서 상 주는 이벤트를 하루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들은 따로 합니다. 요번에 시니어 어워드 세레모니에 갔는데 이제 나중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 다 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스칼라십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스칼라십 하는 애들 다 부르고 다 어나운스하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는 언어하고 뭐 그런 것들 이제 하는데 나중에 인터미션도 있었고요. 중간에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오지 말고 이름만 부르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한 5시 밤 이렇게 해서 9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칼라십도 제가 이제 너무 놀랐던 거는 로컬 스칼라십이 꽤 많더라. 그게 저희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카운티에 한 9만 불 정도 하이스쿨 졸업하는 애들한테 9만 불 정도 준대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제일 많이 받는 것이 역시 약간 에그리컬처 쪽에 그러니까 무슨 가축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농사나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할 애들 아니면 그런 쪽으로 커리어를 할 애들한테 좀 많은 혜택이 있는 것 같았고 아무래도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쪽이 조금 많이 시골스러워요. 그 큰 프로퍼티를 가지는 사람들도 많고 집에 뭐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뭐 닭도 있고 염소도 있고 뭐 이렇게 키우는 집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퍼포먼스 같은 거 뭐 그러니까 조금 그런 쪽 그리고 또 애슬레틱 같은 그런 쪽에 스칼라십을 많이 주고 사실 공부 스칼라십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음악을 좋아해서 하지만 음악 스칼라십은 없어요. 없더라고요. 보니까 언어만 있었어요.
그걸로 상을 주는 이제 진정한 세레모니는 이제 이번 목요일 날 그 콘서트 하는 거기에서 아마 시니어들 상 주는 거는 그날 아마 하고 박수 치고 뭐 꽃다발 주고 뭐 그런 거 할 것 같긴 한데 다른 스칼라십은 그러니까 여기서 스칼라십 어플라이를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줍니다. 근데 저희 안 관심도 없어서 제가 어플라이 해봐 무슨 이탈리안 캐톨릭인 사람도 스칼라십 주는 거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스칼라십을 받으려면 일단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뭐 그냥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워낙에 뭐 그 개인의 역량이 화려하여서 그런 익셉셔널한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무슨 트랙이나 이런 운동 쪽이죠. 약간 그런데 익셉셔널한 재능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한테 주는 거는 어워드를 많이 받았거나 상을 받았거나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에세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퀄리파이 한지 그러면 그 사이에서 하는 건데 저희 아이는 에세이를 쓸 마음도 없었고 스칼라십 어플라이를 할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그닥 그렇게 뭐 얘한테 해당되는 것들이 있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아니면 공부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노력파? 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 남편이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제가 집에서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머리가 좋아요. 그냥 머리가 좋아서 그냥 좀 쉽게 할 수 있더라 공부를. 근데 놀라운 거는 저도 이제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학교의 경험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 등수가 없어요. 그 등수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등수를 성적표와 함께 보내주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래요. 근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상위 10%, 뭐 상위 20%, 뭐 그런, 약간 그런 것만 알려주고 도대체 그런 거는 등수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항상 상위 10% 안에 드는 아이였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고 있네죠. 뭐 더 자세히 알 길도 없고. 근데 이번에 그걸 미국에서는 발레딕토리안이라고 하는데 한 명을 뽑기도 하고 2명을 뽑기도 하고 학교마다 다릅니다. 근데 얘가 거기에 되더라고요. 그게 GPA 학교 성적이죠. 가장 높은 두 아이를 뽑아서 상을 주는 게 있었어요. 스칼라십을 주는 게 뭐 500불인가 뭐 그래요. 근데 저희 아이가 됐더라고요. 나름 얘가 열심히 했구나.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운이 좋구나. 머리가 좋구나. 뭐 그런 정도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깜짝 놀랐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시니어 어워드가. 그거 빼고는 굉장히 지루하긴 했었어요. 좀 저희 아이가 이제 다른 것에 어워드를 받거나 하는 거는 좀 있긴 있었었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이거를 그리고 너무 오르가나이제이션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브로셔를 같이 줬거든요. 근데 이름이 써져 있는데 부르지 않는 아이도 있었고 또 그 진행하는 사람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도 자기 그 프롬프트가 있겠죠. 근데 그중에 스킵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앞으로 돌아오고 막 이런 것도 있어서 굉장히 컨퓨즈했고 그렇게 되면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킵 트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스칼라십 같은 거 주는 것도 예전에 뭐 아트 선생님이었는데 뭐 패스어웨이 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스칼라십 펀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주는 약간 그런 따뜻한 일들이 많아서 굉장히 뭐랄까요 커뮤니티라는 것에 대한 소속감 같은 것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나름 감동적인 약간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런 거 잘 없잖아요. 누가 장학금을 줍니까? 뭐 정말 뭐 내셔널 장학금 같은 건 있겠지만 그렇게 소소하게 로컬리 주는 장학금 같은 거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passed away 한 뭐 아내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장학금들이 꽤 많아서 그게 조금 감동적이었어요. 많진 않아도 그런 아이들을 장려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니까 좀 다르고 좀 색다른 느낌이었다. 뭐 그런 거. 뜨개랑 관련해서는 그것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요? 저희 로컬 얀샵에서 제가 일하던 곳 말고 다른 곳에서 그 커뮤니티 스테이시 세일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월, 4월, 뭐 5월 그때 초까지 5월 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실 중에 내가 안 쓸 거야 하는 실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세일을 아마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만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대중들한테 파는 거죠. 근데 그 실의 경우에 리스트릭션이 있는데 일단은 좋은 실이어야 되고 아크릴 막 이런 실 안 되고요. 쓰지 않은 실이어야 하고 새 거여야 하고 볼밴드가 붙어있는 새 실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퀄리티가 좋은 실이어야 하고 뭐 이렇게 뭐 스모크 프리 펫 프리 뭐 약간 그런 거 얼마나 스토리지를 잘 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사인업을 사실은 했다가 도대체 실 정리를 그 사이에 못할 것 같아가지고 뭐 다음에 하겠지 하고 이렇게 제껴놨습니다. 실을 이제 도네이션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익을 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일단 50g짜리랑 100g짜리를 나눠서 50g짜리에 어떤 퀄리티냐에 따라서 50g짜리는 4불, 8불, 그 다음에 100g짜리는 8불, 16불 그렇게 나눠요. 그게 가지고 간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이 내가 가져간 100g짜리인데 그게 뭐 100% 우리다 그러면 8불을 찰지를 해서 우리한테 대중들한테 파는데 그거를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스토어 크레딧으로 받아요. 스토어 크레딧으로 받으면 가게에서 쓸 수 있겠죠. 아니면 아예 도네이트를 해도 돼요. 그 돈을 그 스컬러십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네이트를 하거나 either way로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그 실을 가져가면 그거를 캐시로 돈으로 그 실이 팔리더라도 뭐 안 팔리면 다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거를 다시 캐시로 받을 수는 없고 그냥 그 가게에 스토어 크레딧으로 나중에 실을 사거나 할 때 그렇게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가격으로 매겨서 이제 대중들한테 어떤 특정한 날 금토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세팅을 다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해서 금요일날 아침에 잠시 들렸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실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그날 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 실을 어디다가 다 놨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제가 산 거는 4가지고요. 하나는 바늘인데 그게 치아오그의 더블 포인트 니들인데 사이즈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8번 바늘이 리플레이스를 하고 싶은 바늘이어서 8번이 제가 그 클로버의 그 좀 뭉툭한 그 대나무 바늘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제가 처음에 샀던 바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 많이 쓰지도 않은데 그걸 사기도 뭐하고 그래서 있다가 저는 쇠로 된 더블 포인트 바늘은 없어요. 알루미늄은 있지만 메탈 바늘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써볼까 해서 샀는데 그게 6불 정도에 샀고요. 실을 산 거는 실을 3가지를 샀는데 하나는 양말실이었고요. 이거는 헤지호그의 싹 벌스데이 케이크라는 색깔인데 제가 이 색깔을 되게 좋아해요. 이 벌스데이 케이크라는 색깔로 양말을 한 페어를 만든 거를 아까워서 아직 못 신고 있는 양말 있죠. 이거는 100g짜리잖아요. 이거는 16불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려면 30불 넘죠. 그래서 요거 하나 샀고요. 또 하나 산 거는 요건데 요거는 제가
사실은 그때 발라클라바 뜨면서 엄마 발라클라바는 요걸로 떠야지 하고 산 거예요. 이게 이제 50g짜리인데 이건 50g짜리인데 8불이 아니라 16불에 팔았어요. 이해가 좀 안 가긴 한데 이게 웹사이트에 가시면 16불에 팝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싸게 산 게 아닌데 이게 약간 트위드면서 색깔이 막 여러 가지가 있죠. 예뻐요. 예뻐서 사실 거기 있는 거는 3볼이었는데 저는 발라클라바만 뜨면 되니까 그냥 딱 2볼만 샀습니다. 사실 이걸로 뭘 다른 거를 뜬다 해도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게 줄리 에슬렌의 Nurtured. 아마 이 브랜드 이름 때문에 16불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원래 가격이 16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얘랑 합사를 해서 발라클라바를 하나 뜨려고 산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 게 요 실인데 이건 다 꺼내지 않을게요. 요 실은 퀸즐랜드 컬렉션의 카스만두 아란 100. 이게 약간 실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약간 무슨 이렇게 트위디 빛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울인데 캐시미어도 5% 있고요. 실크가 10% 들어있는 되게 하이 퀄리티의 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16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8불에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5볼을 제가 카디건을 뜨려고 이거를 5볼 샀습니다. 제가 예전에 똑같은 실 사용해서 약간 연두색으로 심플한 카디건을 뜬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좀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그걸 어디 커뮤니티 세일 같은 데 팔았죠. 이게 한 볼이 원래 27불 그래요. 근데 8불에 샀으니까 얼마나 쌉니까? 그리고 이 실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똑같은 가디건을 이번엔 조금 작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올 겨울에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개 산 거 여기 넣어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양말을 바로 뜰 것 같고요. 6월 양말로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을 또 샀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제 뜨개 이런 거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5월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뜨개 열심히 하시고요. 요즘에 그 오픈 채팅방이 또 자주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대신에 레벌리는 너무너무 조용하네요. 뭐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스타그램도 이제는 인스타그램인가요? 제가 뭔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벌리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싶으면 또 줄이다가 벌려야 되겠다 그럼 또 벌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걸 가지고 또 뜨개 얘기 나누도록 해요.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